홀검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가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리고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르면 오늘 이창수 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 결론처럼 수사 결과 명품백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청탁 역시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는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걸 이원석 검찰총장이 받을지 주목되고요.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부인까지 여러 건으로 기소해서 골탕 먹이는 한국검찰. 그러니 또 옹기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이른바 용산 외압설을 놓고 당시 수사팀장과 영등포 경찰서장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있는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당시 수사팀장이던 백혜룡 경정에게 용산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백혜룡 경정은 김찬수 전 서장이 배신했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내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서 수행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라며 김찬수 전 서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사건 이첩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는지도 논란이었는데 문건은 백혜룡 경정의 말이 옳았음을 확인해 줬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용졸 위에 약장이 있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들쑤셔 놓은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어느덧 반년, 그 사이 공식 접수된 응급실 전원 요청, 즉 다른 병원 이송 요청만 5천여 건, 이보다 훨씬 많을 현장 구급대원들의 이송 문의는 집계조차 불가능합니다. 의료진은 이대로 가면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위기가 폭발할까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사실상 빈손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것도 정부가 있어야 말이지요. 무정부 상태임을 알고 알아서 몸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빚은 1,896조 2천억 원으로 집계 이래 최대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석 달 만에 16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당초 예고했던 가산금리 0.75%포인트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이 가산금리를 1.2%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높지요? 미국도 금리를 내리는 중이고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잡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 음악 팬들 사이에 예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행위를 옹호한 이들의 공직 공공기관 진출을 막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니 친일 망언 금지야 국민적 합의 아닙니까? 이게 한일 대중음악 교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친일을 허용해야 친일 반민족 역사로 점철된 조선일보도 스스로 명예회복할 수 있다는 시임산이겠지요.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요원 사이에 여성 기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문자가 오늘 미디어오늘에 공개됐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친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한일 대중음악과 친일 반민족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새정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핵 능력과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북 핵 협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데다
언제까지 있는 북핵을 없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미국 정계 조야의 분위기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의 보수들 이러다가 자체 핵무장 주장으로 인식의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